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부모님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창밖의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듭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먹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정장을 입고 출근하거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론 텅 빈 방을 보며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의 종류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된 것이지요.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절대적인 양육자였다면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믿어주고 지켜보는 조언자이자 인생의 선배, 그리고 때로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전환기를 참으로 어려워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불쑥 들기도 하고 덩치는 컸지만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여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특히 한국 사회의 정서상 자녀와의 분리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통제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 않은 변화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빈 둥지를 인정하고 아름답게 떠나보내기. 마음의 탯줄 끊기. 진정한 독립의 시작.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부모님께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탯줄 끊기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걱정을 쏟아내는 것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 메시지 말이죠. 반대로 자녀를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무언의 지지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큰 힘이 되어 자녀를 지탱합니다. 상실감이 아닌 해방감으로 나를 찾는 시간. 자녀가 떠난 빈 방을 보며 우울해하시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숟가락 하나가 줄어든 것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이제 드디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학비되느라 미뤄뒀던 취미생활, 여행,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자 안심이 됩니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모님.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너무 재밌게 사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열어보세요. 김영희 가명 62세님의 이야기. 처음 딸아이가 결혼해서 나갔을 때는 매일 저녁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어요. 밥은 먹었는지, 시댁과는 괜찮은지. 그러다 딸이 어느 날 말하더군요. 엄마,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즐겨. 그 말에 섭섭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딸에게 전화해서 제 그림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딸도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며 너무 좋아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아 기른 귀한 손님과도 같다. 손님이 떠날 때는 기쁘게 배웅하고 남은 주인은 다시 자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꾸려가야 한다. 3. 경계선 존중하기. 간섭과 조언 사이. 초대받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의 끝없는 걱정과 선의의 조언입니다. 밥은 먹었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저축은 하고 있니? 김서방은 왜 승진 안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지만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간섭과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걱정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녀가 먼저 어머니, 아버지,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입이 간질거려도 꾹 참는 것이 어른의 미덕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겪어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미리 앞서서 장애물을 치워주는 헬리콥터 부모나 제설차 부모가 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사생활의 경계를 지켜주세요. 비밀번호와 냉장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큰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불쑥 찾아가는 것, 자녀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뜯어보는 것, 며느리나 사위가 없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고 정리를 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 집에 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그들만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경계를 침범하면 자녀는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며칠 전에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이나 살림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식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마음속으로만 삼키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100번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 수평적 소통의 기술. 명령조가 아닌 청유형으로. 어릴 때는 방 치워라, 공부해라 같은 명령조의 대화가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와의 대화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이면서 동시에 어른 대 어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는 지시보다는 제안이나 부탁의 형식을 취해보세요. 작은 말투의 변화가 자녀의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나쁜 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얼굴 좀 보자. 좋은 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밥이나 한 끼 할까? 바쁘면 다음에 봐도 되고. 나쁜 예. 애한테 스마트폰 좀 보여주지 마라. 눈 나빠진다. 좋은 예. 요즘 애들 눈 건강이 걱정되던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싶구나. 나쁜 예. 취직 준비는 잘 돼가니? 언제까지 놀 거야? 좋은 예. 요즘 마음고생 많지?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엄마는 다 안다. 밥 잘 챙겨 먹거라.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 또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니까요. 경청의 힘. 입은 닫고 귀는 열라.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다면 경청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자녀가 회사 일이나 육아의 고충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랬니? 내가 참아라. 같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저런 많이 힘들었겠네. 정말 속상했겠다. 같은 공감의 추임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위로인 경우가 90%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하고 징징거릴 수 있도록 넉넉한 품을 내어주세요. 자녀의 실패와 위기 시 부모의 역할 안전망이 되어주기. 자녀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성공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실직 혹은 고부 갈등이나 부부 싸움 등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비난 대신 묵묵한 지지를. 자녀가 실패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라는 비난은 자녀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자녀는 스스로 충분히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괜찮다. 인생 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네가 어떤 상황이건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다. 밥 먹자. 이 단순하고 투박한 말들이 자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날 때까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최후의 안전망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지원, 사랑이라는 이름의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나서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심지어 손주가 생겨도 경제적 지원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살 때 보태주고 차 살 때 보태주고 손주 학원비까지 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고 부모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적 의존은 정신적 의존을 낳고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구속하는 족쇄가 됩니다. 자녀가 곤란을 겪을 때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거나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사시는 것이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는 당당한 태도가 자녀에게도 건강한 경제관념을 심어줍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생명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유산에 대한 지혜, 투명하게 혹은 깔끔하게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의가 상하는 일을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종종 봅니다. 나 죽으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말로 효도를 기대하거나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재산에 대한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정리해두거나 혹은 다 쓰고 가겠다. 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화목한 가정의 추억과 부모님의 성실했던 삶의 태도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법, 멀리 사는 자녀와 소통하기. 요즘은 유학, 취업, 결혼 등으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흔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 거리를 사랑으로 채웁니다.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기. 스마트폰은 멀리 있는 자녀와 부모를 이어주는 훌륭한 다리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영상통화를 자주 활용해 보세요. 손주의 커가는 모습, 자녀가 해먹는 밥상, 창밖의 풍경 등을 화면으로 공유하며 일상을 나누세요. 단, 시차나 자녀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화를 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말 오전 10시에 통화하자.
와 같이 정기적인 랜선 만남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없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을 담은 택배 박스, 가끔은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한국의 계절 음식을 택배로 보내보세요. 물건의 값어치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서 박스를 포장했다는 그 정성에 자녀는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짧은 손편지 하나를 몰래 넣어두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그 편지 한 장이 자녀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됩니다. 조부모의 역할, 황혼 육아와 지혜로운 사랑, 책임 없는 사랑의 기쁨, 방문객의 자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부모로서의 무거운 훈육 책임은 내려놓고 온전히 아이를 예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갈등은 발생합니다. 바로 육아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주를 봐주시는 경우 육아의 주도권은 엄연히 부모인 자녀에게 있음을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키워주는데 내 방식대로 하겠다. 애한테 왜 밥을 굶기냐? 라며 고집을 부리면 고부 갈등, 장서 갈등에 불씨가 됩니다. 자녀가 요청하는 육아 원칙, 예 스마트폰 금지, 사탕 금지, 수면 교육 등을 존중해 주세요. 황혼 육아 무리하지 마세요. 손주를 봐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거나 본인의 삶을 즐기고 싶다면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희생하며 손주를 보다가 관절염이 오거나 자녀에게 불만을 갖게 되면 몸도 상하고 관계도 악화됩니다. 만약 봐주기로 했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봐주겠다. 주말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손주를 보는 시간이 노동이 아닌 기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 사이에서 균형 잡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부모님의 가장 큰 숙제는 공평함입니다.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늘 느낍니다.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빠는 막내만 예뻐해 라고 말이죠.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경제적 지원이나 손주 육아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금물,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기. 내 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뭐하니? 동생은 벌써 집 샀다더라. 이런 비교의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비교가 그들을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녀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름을 인정해주세요. 잘나가는 자녀를 칭찬할 때는 겸손하게, 조금 뒤처진 자녀에게는 격려를 보내되 동정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의 형평성 유지, 어느 한 자녀만 편애하거나 경제적으로 몰아주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만약 상황이 어려워 한 자녀를 더 도와줘야 한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 마음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는 식의 태도는 남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소외감을 줍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며느리나 사위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유대감 든든한 등대처럼 변하지 않는 항구.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은 부모님입니다. 언제 찾아가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왔니? 하고 별일 없다는 듯 맞아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큰 힘을 얻습니다. 잔소리꾼이 아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 같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 괜찮다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존재. 그것이 성인 자녀가 필요로 하는 부모의 참모습입니다.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마세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의 냉혹함 속에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더욱 그리워집니다. 가끔은 쑥스럽더라도 표현해보세요.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라서 참 고맙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이런 말을 문자로라도 보내보세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짧은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짧은 문자 한 통에 갱년기 어머니,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메마른 감성을 채웁니다. 부모의 노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약해집니다. 천하장사 같던 아버지의 등이 굽고 슈퍼우먼 같던 어머니의 기억력이 깜빡깜빡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곳을 숨기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십니다. 하지만 부모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녀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거나 병원 동행이 필요할 때 혹은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울 때 자녀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늙어서 이것도 못한다 라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도울 기회를 주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겠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챙기며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고 가족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고맙다, 덕분에 해결됐네 라는 감사의 인사면 충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가족의 순환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 준비.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내가 내 인생을 잘 책임지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님의 병환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수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큰 안심을 줍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니 걱정 마라 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정서적 자립과 관계망 확장. 배우자나 자녀 외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을 만드세요. 자녀만 바라보고 살면 자녀가 바빠질 때 외로움과 서운함이 증폭됩니다. 복지관,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서 내 삶의 활력을 스스로 충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부모님이 자녀 눈에는 가장 멋져 보입니다. 결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상류의 급류처럼 격정적이고 쉴 새 없이 돌봐줘야 했던 육아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하류의 넓고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각자의 물줄기로 흐르다가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운명이지요. 자녀를 독립시키는 과정은 부모에게 상실이 아닌 부모 역할의 완성입니다. 탯줄을 끊고 젖을 떼고 학교를 보내고 마침내 사회로 내보내기까지 자녀를 온전한 독립체로 키워내 세상으로 보낸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과업을 완수하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삶을 한 발짝 뒤에서 관조하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훗날 자신들의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교과서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 없이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밥 먹었니? 언제 오니? 라는 재촉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늘이 참 예쁘구나.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사랑한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